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마요르카의 이강인이 최근 물오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한국 시각 9월 3일 스페인 마요르카에 위치한 이베로스타 에스타디오에서 열린 지로나와의 22-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4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안토니오 라이오의 선제골을 도우며 마요르카의 1대1 무승부에 기여했습니다. 소속팀 마요르카에서 꾸준하게 선발 출전해 공격의 중심축을 맡고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까지 쌓으면서 입지를 확실하게 굳혔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베다트 무리키와 함께 투톱으로 나선 이강인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마요르카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최대 장기인 정확한 킥을 앞세워 기회를 만들었고 위험 지역에서도 손쉽게 탈압박해낸 후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경기 초반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마요르카는 이강인이 살아나면서 흐름을 찾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날 슈팅 3회와 드리블 돌파 1회와 기회 창출 5회, 크로스 성공 5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활약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직접 공격 포인트까지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후반 42분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 앞으로 정확하게 크로스를 연결했고 라이오가 가슴 트래핑 후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로써 이강인은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레알 베티스전에서 도움을 올렸고 라요 바예카노전에서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최고 평점인 7.86점을 주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이강인은 라리가 평균 평점 순위를 더욱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 기준 4라운드 종료 후 이강인의 평균 평점은 7.77점으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헤로니모 룰리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강인은 4경기에서 평균적으로 슈팅 3회, 패스 성공률 80%, 드리블 2.5회, 킥패스 2.5회, 크로스 1.8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상대 수비수들이 이강인의 공격을 좀처럼 막아내지 못한다.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특별한 존재가 될지 모른다고 크게 칭찬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일간지인 레스포르티우는 이강인이 마요르카의 토대이자 수단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의복, 기구, 장비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강인은 속도와 득점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공격력이 동시에 향상됐다. 마요르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22-23 시즌 이강인은 마요르카 축구를 주도하고 있다. 지휘자 역할뿐 아니라 개인으로도 공격의 핵심 부품이다. 무게중심을 이용한 속임 동작과 볼을 다루는 것을 매우 쉽게 한다. 요즘 이강인은 플레이 하나하나가 수준이 높아 세상에 전할만하다. 동료와 연계 빠른 전환, 눈에 잘 띄지 않게 상대 진영 깊이 숨어있는 공간을 찾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며 혹평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엘데스 마르케는 이강인은 22-23 시즌을 통해 완전한 선수가 되고 있다. 플레이가 더 정확해졌고 활약도 규칙적이라며 이강인은 스페인 라리가에서 하늘을 날고 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 기쁨, 재미를 주는 선수가 됐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4대 스포츠 신문 중 하나인 디아리오 아스는 최근 이강인에게는 대단한 선수의 면모가 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초월적으로 뛰어넘을 때가 있다. 발전이 정체됐다는 우려를 녹여버렸다. 라며 주목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강인은 스페인 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한 2022년 8월 라리가 MVP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이강인이 과연 파울로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강인은 벤투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빅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다른 상황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이강인은 마요르카의 확실한 공격 자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페인 현지 언론까지 나서 이강인의 한국 대표팀 승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지역지 마요르카 데일리 블레틴은 이강인은 카타르 월드컵에 한국 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의 맹활약을 칭찬했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스페인 언론 마르카와의 인터뷰를 통해 월드컵 출전은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이다라며 월드컵 전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벤투 감독의 철학이 워낙 확고하다는 점입니다. 벤투 감독은 지난해 3월 한일전서 0대3으로 완패한 요코하마 참사 이후 무려 1년 반 동안 벤투호에 승선하지 못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당시 이강인을 선발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미 벤투 감독의 플랜에서 멀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벤투는 이강인을 제로톱으로 쓰는 파격적인 전술을 썼다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한일전 참사는 이강인 개인 기량의 문제가 아닌 벤투 감독의 전술적 실패 탓이 컸습니다. 벤투 감독은 여론에 상관없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선수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또한 그랬습니다. 이승우는 올 K리그 1에서 11골, 3도움을 올리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국내파 위주로 구성된 동아시안컵 대표팀에도 그를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승우에게는 자신을 증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사례를 볼 때 안타깝게도 벤투 감독은 과거 대표팀 소집 후 한 번 멀어진 선수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강인을 대신해 벤투 감독이 선발한 2선 중앙 미드필더 자원은 황인범, 이재성, 권창훈, 김진규, 이동경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많은 운동량과 압박 능력이 뛰어난 데다 기술적인 수준 또한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선수 선발은 감독 고유의 권한이기는 합니다. 벤투 감독 역시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감독이 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드컵 최종 명단이 23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 이강인을 데려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는 선수단 운용에 있어 좀 더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벤투 감독의 머릿속에 베스트 11 구상은 모두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에 손흥민, 황희, 조항, 이찬, 미드필드는 이재성, 정우영, 황인범으로 구성된 라인업을 오랫동안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강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월드컵 본선에서는 아시아 최종 예선보다 훨씬 강호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제한적인 점유율, 슈팅 기회에서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킬패스 한 방으로 공격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이강인은 조커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올 시즌 이강인은 기술, 킥, 드리블, 창조성에 이르기까지 유럽 빅리그에서 통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자신의 약점을 상당 부분 지우고 완전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공격형 미드필더의 포지션이 한정되지 않고 최전방과 측면, 중앙을 오가며 여러 위치에서 뛰며 벤투 감독이 중요시하는 멀티플레이어로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이전까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뽑지 않았던 것은 이제 대표팀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조커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강인이 어린 나이에 월드컵을 경험하는 것은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세라면 한동안 멀어진 한국 A대표팀 승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11월 20일 개막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벤투호가 소집할 기회는 9월 A매치 2연전인 코스타리카, 카메룬이 마지막입니다. 해외파가 모두 가세한 최정예 멤버로 최종 모의고사를 치러야 합니다. 벤투 감독도 이강인에게도 마지막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2019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골든볼 수상으로 인정받은 세계 최정 상급 잠재력을 빅리그 5년 차가 된 이번 시즌 프로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과연 좋은 활약상 속에 이목을 다시 집중시킨 이강인이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으면서 마지막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이 채널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항상 든든한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